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흥하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또 추후 모멘텀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흥하연 같은 경우는 패턴성 모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, 우리가 이 관련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세워놨죠. 자,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항상 이 대한해운과 엮어서 이 해운주 중에서 가장 강한 이 상승폭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다. 자, 그래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, 이 부분이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약 10% 가량 이 주가의 하락, 이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 급락을 했다라고도 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국제유가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.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중동에서 미군이 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결국에 이 공유가 아니라 이 공급이죠. 원유랑 공급을 합쳐서 얘기를 하니까 공유가 됐네요. 자, 그래서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쳐졌고 또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로 밝혀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. 자,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 수요 기대. 자,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 확전에 따른 이 공급, 이 차질 우려가 생겼고, 자, 이 부분은 공급의 감소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플러스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다. 자, 그래서 공급은 하락하고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가격은 오른다. 자,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케이, 이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 알겠는데, 자, 그렇다면 이 흥하연의 주가는 왜 떨어졌냐? 자, 이렇게도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인데 이 유가의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, 해운주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. 자, 왜 그러냐? 자, 유가적인 측면은 이 해운주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. 자,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주가 역시 하락을 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금일 흥하연의 강한 주가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물론 이 주가의 상승 또 하락에 대한 원인들은 이 굉장히 다양한 이 요소들이 작용을 하죠. 이 수급적인 측면부터 이 외국인 또 기관의 매수세, 이 매도세, 자, 그리고 이 글로벌 정세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, 자, 그래도 이 유가적인 측면이 영향을 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결국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자, 미국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. 자, 이 부분입니다.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?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. 이 선거 전까지 이 홍해 리스크를 해소할 건데 자, 이 미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향후 이 몇 달은 이런 공격이 진행이 될 것이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이 정말 크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심화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이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?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. 항상 지지율이 약하면 자,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 가능성을 더 높여주거나 혹은 이 보복성 공격을 통해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, 사실 이렇게 되면 자, 그런 전쟁이나 이 보복성 이슈가 나오면 사실 좋진 않죠. 자, 하지만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는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. 자,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 일봉을 우선 이 얘기를 해보면 이 11선을 벗어나면서 현재 21선도 뚫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형태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이 내일 장에서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11선 위로 회복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11선에서 지지 나오면서 상승해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
21선 구간의 이 매물대 역시 안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추세를 살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1선까지의 하락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에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모멘텀으로 흥하이온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려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이 홍해 리스크, 또 정치 관련된 리스크, 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꾸준한 관심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최근에 사실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은 요인은 이 홍해 관련해서 큰 힘을 받지 못했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왜 그러냐? 이 중국이 이란에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를 힘써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고, 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?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. 자, 그래서 이 보통 단발성 모멘텀으로 사라질 리스크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. 자, 그래서 추후에 이 반전이 되는 어떤 보복성 공격이나 이 전쟁이 심화될 그런 기미가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 전일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? 바로 친이란의 민병대 공격에 의해서 미군 3명이 사망을 했다. 자, 이런 얘기가 나왔죠. 자,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더 확전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가시화된 부분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모르겠지만 몇 개월 동안은 점점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냐? 미국 이 대선에 영향을 주면서 이 미국 대선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죠. 자, 우선 1월달 이 공화당 경선이 있다. 자, 그리고 2월달 또 민주당 경선이 있다. 자, 하지만 1월과 2월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.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은 바로 7월과 8월인데, 자, 7월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, 자, 그리고 8월은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결국에 이 홍해에 대한 리스크는 이 외교적인 측면으로 이 마무리를 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이 바이든 이 현재 대통령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근데 바이든은 이 8월 이 민주당 소속이죠. 자, 그래서 8월부터 해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3월 혹은 4월부터 어떤 협상의 카드 혹은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할 것 같은데, 자, 그 전에는 이 미국의 이 세계 경찰로 이미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에 대한 보복성 공격, 자, 이 부분이 심화가 되면서 크게는 전쟁에 대한 기사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 홍해 리스크가 더욱더 가시화되면,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또 BDI 지수와 이 정치적인 측면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죠. 이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이 BDI 지수가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자, 이 부분을 주가가 선 반영해주면 시기적으로 3월, 이 4월부터도 상승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정치적인 관점을 통한 이 홍해 리스크 모멘텀 역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, 자,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트럼프는 기후 위기가 허상이다. 자, 그리고 이 석유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업체, 또 셀가스 업체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 이 생산을 장려하는 이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, 자, 인플레를 또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유가를 낮추게 되면, 자, 유가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이 흥하이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이 흥하이온에 대한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